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어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학생 1인당 월 평균 24만 4천 원을 사교육비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값어치가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학생들과 또 학부모님들이 그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이제 또 입시철이 되면 그 입시 컨설팅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프로그램이 최고의 선생님들이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덜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상담 함께해 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준기 선생님, 우리 학생들 이제 새학년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울 것 같아요. 근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 학생부 관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학생부 관리하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학생부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수업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보고 있고, 이 수업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본인의 어떤 개성과 특징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록을 해두고 그 기록을 나중에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해서 학생부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관리의 비결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만드는 것이 학생부라는 것 우리 학생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선욱 쌤, 특히 이제 학생부 관리 중에서 비교과 관리가 이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앞으로 좀 비교과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는 학기 초에 학교에서 그 1, 2학년들은 학교 연간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활동 내용들이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진로나 그 전공과 연계되는 활동들은 기록을 해두었다가 그 시기별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시고 반드시 그 내용물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기록해두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기억도 안 나고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모아져 있으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거나 앞에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중에 학생부를 작성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 우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이 찾아서 스스로 그리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2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합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죠. 오늘 만나볼 학생은 흉부외과 의사나 작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1.06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봉사, 열정, 의사입니다. 희망대학은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 한양대 의예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인제대 의예과,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저는 흉부외과 의사를 꿈꾸는 고3 남학생입니다. 네, 이 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흉부외과 의사라고 딱 지칭을 하는 걸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생 근데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고3이라 절실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3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때 3월 달이니까 가장 방향성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절실하다고 적은 것 같아요. 훌륭한 생각이고 네. 정확한 선택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 얻어가길 바라고요. 그 방향도 정확하게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최진규 선생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네, 최진규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그 답을 주는 학생이 아닐까. 이제 아주 분명하게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본인의 어떤 진로에 대한 소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진로에 맞춰서 아주 역동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수업이라든지 또는 창체 활동에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그런 흔적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상당히 타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에 대한 어떤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다른 학생들이 네, 이 학생을 네. 보고 저렇게 나가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근데 먼저 우리 학생 대입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시, 정시 그 경쟁력을 비교를 해주실까요? 네, 그 수시와 정시 경쟁력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력은 70대 30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자, 최진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좀 더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에 대해서 좀 차례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수시와 정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신 성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1.06이니까요. 상당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수시의 어떤 경쟁력이 높다. 물론 이제 수능은 평균 2등급 정도니까 낮은 등급은 결코 아니지만은 그렇더라도 내신의 경쟁력이 우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를 볼 때 이제 비교과 기록도 같이 봐야 되는데 비교과 기록도 경쟁력 있게 나름대로 기록이 잘 돼 있다. 다만 이제 정시의 30%를 준 이유는 학생의 그 수능 성적이 이제 평균 2등급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의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정시까지 이렇게 그 여유를 갖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30%를 줬습니다. 네, 매우 우수한 학생인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1순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은 상당히 우수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 교과 성적만 가지고 의대에 지원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최저학력 수준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 최저학력 수준을 지금 현재는 충족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학력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떨쳐낼 수 있다라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 3학년 1학기 지금까지는 이제 학생부 기록이라든지 이제 교과 성적이 좋았는데 3학년 1학기에도 이와 같은 성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뭐 내신 성적이 거의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전형이긴 하지만은 이 교과 전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저학력 기준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수능 최저만 뭐 충족할 수 있다라면 뭐 이 전형 같이 좋은 전형이 없겠죠. 아마 그거는 이제 우리 학생에게 주어진 숙제로 남겨져 있고요. 3순위는 정시 전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과목별로 제가 판단해 봤을 때는요. 한두 문제씩만 더 맞힌다면은 1등급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성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학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이제 성적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 모의고사 성적 우수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쉽습니다. 그 성적 정확하게 살펴볼까요? 네, 모의고사 성적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11월 달 전국연합 성적인데요. 국어는 100분이 94.5%의 2등급이고요. 수학 가형이죠. 92.57%의 2등급, 영어 92.66%의 2등급입니다. 세 과목 국영수가 다 2등급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100분위가 높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사는 3등급이고요. 탐구 같은 경우는 화학 1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생명과학이 조금 낮습니다. 3등급입니다. 그래서 학계 평균은 100분위 평균 92.23에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점수 비교를 조금 더 해보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비해서 2등급에서 2등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영어도 똑같습니다. 화학 1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다만 생명과학 1이 9월 달에는 2등급이었는데 11월 달에는 3등급으로 한 등급 정도 이렇게 떨어진 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우수한 성적이긴 하지만은 정시로 의대에 지원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성적이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성적이라고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최경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등급상 좀 불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백분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실 모의고사 전략이 조금 더 우리 학생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아마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현재의 그 성적 가지고 정시에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지난해 11월 달 전국연합 그 표준 점수를 계산해 보면은 800점 만점에 517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인제대 의예과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가군입니다. 여기는 520점 정도가 돼야 되니까 한 3점 정도가 부족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군의 가톨릭대 의예과 같은 경우는 524점 정도로 보니까 여기는 7점 정도 부족하고요. 나군의 한양대 의예과는 525점, 여기는 8점 정도 부족합니다. 다군의 인하대 의예과는 522점이니까 5점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학생이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전부 이제 상향이 나오지요. 우리 학생이 517점이라는 점수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동신대 한의예, 경북대 수의예, 대구 한의대 한의예, 그다음에 우석대 한의예. 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의예과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그 학교들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수능 성적 가지고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정도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전략인데요. 국수형 세 과목이 이제 다 이제 2등급이잖아요. 근데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두 문제 차이로 지금 다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하고 작년도 11월 달에 화법하고 이제 독서 쪽에서 한 문제씩 두 문제가 틀렸거든요. 여기서 한 문제만 맞추면 이제 1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마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이렇게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추론 쪽에서 조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추론이라는 거는 이제 심화형 문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화형 문제를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쌓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는 이 독해 쪽에서 의외로 좀 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해라는 건 우리 학생이 매일같이 지문을 한 3개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요. 꾸준히 풀어가면서 어떤 독해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을 익히는 그런 전략들을 이제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탐구 과목이 우리 학생이 지금 최대 그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화학 1은 지속적으로 1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생명과학 1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이제 투 과목을 선택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이라면 아마 학교에서 지균형 추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탐에서 투 과목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현재는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우리 학생이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성적이 낮게 나오면은 서울대를 떠나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울대 지균형 같은 경우는 그 세 과목 이렇게 2등급을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충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해 보는 것도 우리 학생한테는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도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그 상담 신청서에 진로에 대한 희망을 흉부외과 의사라고도 했지만 작가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작가라고 이렇게 이제 그 희망한 거는 자연계 학생으로서 인문계 학생이었던 그런 어떤 진로 쪽하고 이렇게 중첩이 되는데 상당히 특이하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작가라는 직업은 중학교 때부터 그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데 가장 힘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글로써 도와주는 거라 생각을 해서 중학교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제 의술로서 이제 이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도와줄 수 있지만 이 작가라는 글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영혼, 마음을 이렇게 살펴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참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 문학 과목의 2학년 때 그 문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학생한테 써줬어요. 특이하게 자연계 진로를 택했으면서도 작가를 지망하는 학생이다. 단편 소설을 작성할 정도로 문장 구성력이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이거 문학 선생님께서 아마 우리 학생이 쓴 소설을 아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소설 써본 사실 있나요? 예. 아,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그 인문학적인 재능 이런 부분도 아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글쓰기에 대한 어떤 수상 실적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의사를 지망하긴 하지만은 작가 쪽에도 재능이 있는 학생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봤었고요. 우리 학생이 남겨진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탐구 과목이라고 보여주는데 아마 이제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수능 최저를 현재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 대한 어떤 확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죠? 예. 네.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수능 성적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변동폭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한두 문제 차이로 지금 이제 1등급에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요즘에 전문 직종에 있으면서 책 쓰시는 분들 워낙 많으니까요. 네. 두 가지 다 그 꿈을 다 실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 어떤가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 성적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인데요. 점수가 매우 좋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국어, 수학, 과학은 다 전부 1등급이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2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25, 전체 평균은 1.06등급이 되겠습니다. 네, 성적 학기별 추이도 볼까요? 네, 국어는 뭐 계속해서요 1등급을 유지해오고 있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다만 이제 영어가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하는데 1등급에서 2학년 1학기 때 2등급에다가 다시 2학기 때 1등급으로 이렇게 이제 본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는 내신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3학년 1학기에 이제 이런 성적 전 과목 1등급을 만약 받을 수 있다라면은 서울대 지균형 의예과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이제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진규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진로 활동입니다. 자, 자율활동하고 진로활동에선 조금 부족한,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지만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어떤 준비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교과 못지않게 비교과도 좀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최진규 선생님께서 조금 더 비교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1학년 때 22건, 2학년 때 25건 이렇게 이제 수상 실적이 많습니다. 다양한 교과 경시대회, 또 우등상, 모범학생, 독서상 다방면에서 이렇게 수상 실적이 있고요.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창의 사고력 경진대회, 또 학술 경시대회라서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학술적인 부분에서 상을 받았다는 점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동아리 활동도 이제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진로하고 연관돼서 이제 청소년 적십자 쪽에서 봉사 활동을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의학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회장으로서 이제 활동했는데 이게 동아리 활동에 기록이 안 돼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생명과학 그 교과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점, 그게 이제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봉사 활동에도 우리 학생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1학년 때 108시간, 2학년 때 116시간이고요. 노인 요양원 같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봉사 활동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많이 참여한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것. 특히 이제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무려 헌혈을 3번이나 했어요.
이 부분은 뭐 우리 학생의 어떤 봉사의 진정성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독서 활동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1학년 때 11권, 2학년 때 10권. 근데 이 책들이 대부분 의학과 관련된 그런 도서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게 봤고요. 특히 이제 나는 외과 의사이다라는 책을 읽고서 외과 의사로 본인이 진로를 설정하게 된 그 내용들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서 상당히 제가 뭐 읽으면서도 상당히 좀 뭐랄까 진로가 이제 아주 피부에 와닿는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율 활동을 제가 조금 이제 약간 부족하다라고 본 거는 학급 부회장 활동도 이제 했고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했고 그랬는데 이 자율 활동은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개성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행사를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 행사들에서 이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창의적인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고 행사에 참여했던 정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로 활동에서 이제 다양한 직업 체험이라든지 고민, 탐구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흔적들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다. 특히 이제 의료 분야 직업에 대한 어떤 그 경험적인 탐구 내용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비교과 기록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제 우수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학생을 의대라는 그 초점에 비춰서 봤을 때는 다른 학생을 압도할 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있는 내용은 이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싶어서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우리 학생이 진로하고 관련돼 있는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필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 특히 이제 수학 그 생명과학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잘 써주셨는데 의학 동아리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회장을 맡아가면서 이 실험을 하는 등 어떤 자기주도적이고 지적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들. 특히 이제 그 포스트 게놈 시대의 핵심 의학 용어라는 이 책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의학 용어를 정기적으로 학습했다는 그 내용이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거든요. 아마 이거는 대학에서도 읽을 때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학년 1학기까지 비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상적인 비교과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셨던 주목해볼 만한 대학이 어딜까요? 네, 희망대학 중에서 이제 그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1지망은 가톨릭 의대 이제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 2지망 한양대 의예과 학생부 종합 전형, 3지망 인제대 의예과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인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은 1지망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진단해 봤습니다. 자, 최중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최중규 선생님, 우리 학생이 그 가톨릭대 의예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어떤 준비 상황부터 좀 평가해 주실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과 준비도 같은 경우는 제가 별점을 4개를 줬습니다. 거의 퍼펙트한 교과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준비는 별점 3개를 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잘 돼 있지만은 어떤 임팩트에서 약간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고요. 수능 준비도는 별점을 2개를 줬는데 현재까지 수능 최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봤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학생 희망하는 가톨릭대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도 알아볼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2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1단계는 5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서류만 가지고 이제 100%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가 가장 중요한 학생의 관건인데요. 국수, 영과, 과학은 이제 2개 평균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개 합이 5가 나와야 됩니다. 단 수학이나 과학이 반드시 하나는 1등급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현재 이 조건에 충족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아쉬움이 있죠. 자, 서류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인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이라든지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소개서라든지 학생부 또 지원 관련 서류를 종합해서 이제 정성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크게 우리 학생이 이제 자기소개서를 잘 쓴다라면 큰 흠이 없지 않느냐. 면접 평가는 뭐 인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개인별로 10분 내에 이제 평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경쟁률은 20대 1이 약간 넘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치열한 경쟁률이죠. 아마 이제 지원 가능한 거는 내신이 1.1 정도 등급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겠느냐. 우리 학생은 1.06이니까 뭐 충분하죠. 3학년 1학기 내신 이제 받쳐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정은 정성 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자의 내신권 안에는 현재는 들어있다. 다만 우리 학생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소서 항목 잘 구성하시고요. 전체적으로 현재는 최저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봤는데 최저 충족한다라면 아마 가장 근접돼 있는 전형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가톨릭대 의예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한 특징과 도전 가능성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최저 기준만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의대를 희망하고 있는 최상위권 학생인데요. 또 우리 그 가톨릭대 의예과를 제외하고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학생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런 대학과 전형이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추천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에 대한 부담이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3개 정도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요. 경희대 의예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죠. 인하대 의예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인지대 의예과 인문계 고교 출신자 전형.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고 학생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요 전형 3개를 추천해 드리는데, 단 여기서 이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는 생략을 하고서 서울대 지균형 의예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순천향대 의예과인데요. 뭐 교과 100%니까요. 다만 이제 최저인데 국수영 탐증 4개 중에 등급합 6이니까요. 그래도 의대 중에서는 좀 우리 학생이 도전해 볼 수 있다. 원광대 의예과인데요. 여기도 이제 교과 전형인데 국수형 3개 등급 합이 5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생 6이거든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충북대 의예과 같은 경우도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에 해당되는데요. 국수 영과 중에 2개 등급합 3인데 거의 우리 학생이 근접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 이렇게 선생님께서 추천 전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워낙 우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기 때문에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꼭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살펴드릴게요.